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 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담당 이성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9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창균 의원님, 간사에 박유희 의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진저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등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제2요구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의회 회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과 조례안 8건 등 모두 9건의 의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접수된 보충민원 사항 및 의원 첨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기 중에 부의장님께서는 경춘선 연장 운행을 위한 3개 시군 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시어 경기도의회 의장님을 면담하는 등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장께서는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 시장식 행사에 사전 약속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시장의 사과 발언과 관련하여 시의회 입장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사과문을 배부하지도 아니한 채 형식적이며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한 발언에 대하여 시의회에서는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저버린 것으로 받아들여 시장의 사과 발언에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61만 남양주 시민이 대기관인 시의회 지위와 권한에 도전한 집행부 공무원의 의정활동 방해 횡포 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도전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정 경고하니 시장께서는 재발 방지 대책에 헌신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창근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0일, 11일, 17일 3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심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분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751억 원보다 12.7%인 1,109억 원이 증액된 9,86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그중 일반 회계가 7,42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34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과의 자원 재활용 사업의 경우 노인들에게 생산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사업 목적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사업 운영의 방법에 있어 일자리 창출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으로 차상위 계층의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변화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특정인에게 영업권이나 영업이익이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예산을 성립하였습니다. 둘째, 문화관광과의 시립합창단 몽골 방문 공연과 몽골 현지 공연단 관계자 대상 몽골 문화촌 팜토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청소년과의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대행사업비와 가족여성과의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여 호평동 체육문화센터 주차장 설치 사업 예산은 성립하기로 하였으나 어린이 감성놀이시설 설치의 경우에는 도비 확보의 선행과 함께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유기농업과의 아시아 유기농 심포지엄의 경우 세계 유기농 대회 개최인 연속성상에서 아이팜 아시아 사무국 유치를 통해 우리시가 세계적 유기농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하나 실제로 2011년 세계 유기농 대회 개최 이후 천여 편의 논문이 번역되지도 않은 채 사장되고 있는 등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회성 행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또다시 아시아 유기농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에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시책의 추진에 있어서 사업에 대한 세밀한 계획 등 사전 설명을 통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업명의 선택이 적절치 않았으며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 예산에 편성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9,860억 3,600만 원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예산이 없으며 자치행정위 소관 예산 8억 2,12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1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내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고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관 의원에 대하여 질의할 질의원.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의회 회계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원병일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원병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제안 이유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두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12월 2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신미철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 보고드릴 안건은 제204회 남양주시의 임시회 제1차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설 공동묘지 28개소 중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차산리와 지금동 공동묘지를 용도 폐지하여 26개소로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기에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제 6조의 규칙을 삭제하는 안건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원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박성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찬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사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3년 4월 1일, 2013년 4월 8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범위 및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위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촉직 위원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위원회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에서 규정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위원직위원에 대한 임기,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고 지적 확정 조사에 대한 결정 방안을 개선하여 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며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확히 하고 둘째, 위원회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하며 셋째, 지적 확정 조사에 대한 결정 방안을 개선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농업기계은행 운영과 관련된 세입 납부의 투명성 제고하고 구입 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일부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화하여 하향 조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부디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4건의 의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성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원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현택 의원과 신민철 의원 그리고 박성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택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와부읍장의 주민자치위원 선정 과정에 대하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같이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고 시장님과 시의원님 또한 시민의 대변자로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기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거론하며 발언을 시작하는 이유는 와부읍장의 업무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을 완전히 망각한 행동이라 생각하기에 서두에서 거론한 것입니다. 경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와부 주민자치위원 선임권으로 3기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2013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4기 위원회 선임을 위한 공개 모집 시 23명이 접수하였고 읍장말을 빌리자면 부적격자가 있어서 재공고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재모집 공고하여 11명이 재접수하였습니다. 그 후로 2월 20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3월 4일에 위촉을 하고 3월 16일에 양평에 있는 콘도로
신입위원들이 많아서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워크숍을 마친 오후 7시경에 위원장 선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9명의 위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회의장을 나서고 나머지 위원 13명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이상 경위에 대한 와부읍장의 업무 행위가 도무지 공직자로서의 행위라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위원을 선임하면서 11명의 신청자에게 부적격자라는 낙인을 찍은 점입니다. 조례에서의 부적격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부적격 처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기준을 제시하라고 해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공무원이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25명 선발 중 26, 27, 28위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부적격자라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는 심사를 함에 있어 심사 기준표의 점수는 심사위원들이 작성해야 함에도 업장은 직원들이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그것을 정당하기 위해 본위원의 질의에 다른 읍면동도 저희와 같을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문서를 위조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셋째는 위원의 임기는 2월 28일까지이므로 새로운 위원은 3월 전에 위촉을 하고 워크숍을 통해 역량 강화 후 3월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됨에도 2월 20일에 심사 후 2월 28일까지 선임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고 3월 4일에 위원을 위촉을 하고 3월 16일에 워크숍을 하였습니다. 업무의 공백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왜 그랬는지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넷째는 자치위원장 선출 과정을 보면 양평 워크숍에서 선출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업장이 그렇게 하자고 했고 이유가 처음 시작하는 위원이 많아서 업무도 파악하고 위원 간의 화합을 위하여 했다는데 위원장 선임 시 9명의 위원이 불만을 표시하며 회의장에서 이탈하는 등 화합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도 업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이해하기 힘든 행위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분들과의 접촉을 통한 설득으로 은민을 화합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의회 상임위 활동 중 왜 그곳에서 아무 조치 없이 있었냐는 본위원의 질의에 목소리를 높이고 그것을 제지하는 본위원에게 눈을 째려보면서 감정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와부업장의 행위는 실수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실수라 해도 그것을 수습하려는 의지 또한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선량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 누구나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실행할 의무를 가진 공무원의 행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좋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신다 해도 이러한 것들이 간과된다면 누가 시 행정에 대하여 신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바로 고쳐진다는 선례를 남기려면 이번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후에 잘못에 대해서는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과 담당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우리 시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도읍 수덕면 호평동 지역구 출신 신민철 의원입니다. 오늘 민의를 대표하는 본회의장에서 우리시가 설립한 남양주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이서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평소 생각했던 본 의원의 소신을 밝혀 현 시점에서 남양주 도시공사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새로운 조직 역량을 다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시민이 공직자 여러분께 원하고 바라는 행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정답은 신뢰와 믿음을 주는 행정을 누구나 최우선으로 꼽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때문에 매년 선거 시에는 후보자의 공약 실천 이행 여부를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라든지 또는 시민단체에서 평가해 언론에 공표하여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어느 조직이나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신뢰는 가장 큰 관계 형성과 조직과 기업 이념의 핵심 목표이자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설립한 남양주 도시공사의 작금의 상황은 이런 신뢰와는 거리가 아주 멀게만 느껴집니다. 남양주 도시공사는 2007년도에 법인을 설립해서 업무를 시작한 지 벌써 5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창립을 준비한 2007년도에 공사 설립 타당성 영역을 거쳐 설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립 당시 도시공사의 목표 사업으로 삼았던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진간산업단지 조성사업, 월문 처리장사업, 폐철도 부지 활용 개발사업 등으로 몇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또한 초대 사장께서 2009년 연초에 처음으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한 자리에서는 2011년도를 200억 원의 흑자 경영 원년의 해로 목표를 삼겠다고 하였으며 도시홍보관 건립사업, 폐철도 관광 자원화사업, 명품 생태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투자 3개년 차에는 회수가 가능하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당시 토지개발공사와 공동사업을 통해 수천억의 수익을 내겠다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현혹시켜 물적 증자까지 하였으나 손도 못 대고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입니다. 도시홍보관 건립사업의 경우 신축 부지가 근린공원 부지로서 용도 변경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부지 확보 없이 설계 공모에 들어갔으며 수탁을 받은 남양주 도시공사는 2009년 1월에 건축 설계 및 전시물 제작, 구매, 설치 용역을 예산까지 세워가며 그해 4월 8일까지 체결했으나 납품 이틀을 남겨두고 지금지구 개발 계획 승인까지로 무기한 연장한 상태에서 지난 2010년 9월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전환됨에 따라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시민의 혈세는 공중분해되고 말았습니다. 아울러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 또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고 2013년까지 구 8당역에서 능내역까지 4.5km 구간에 기존 레일을 존치 후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시정질문 시 답변을 했으나 금년도 어느 업무 보고자료나 어떠한 보고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용역 예산은 어디론가 날아가고 레일바이크 관광자원화 사업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또한 현재의 개발 수익 사업으로 중점 추진하는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은 서강대의 마스터 플랜 미제출로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지연되고 역세권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월산리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또한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까지 시와 도시공사가 시민과 의회에 설명한 각종 개발사업은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모두 폐기되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남양주 도시공사는 5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함과 비현실적인 계획, 현 경제 상황을 안일하게 보는 도시공사 주체의 고신주의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경영이 빚어낸 결과로 엄청난 예산을 탕진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더욱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양주 도시공사의 누적 적자는 2012년도 말 39억 원에 달하며 자본금을 11.3% 잠식한 상황에서 조직은 꾸준히 늘려 현재 3본부 15개 팀에 307명이나 근무하는 거대 조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지방공사로서의 개발 수입 사업은커녕 시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청사 건립과 도로건설 사업을 대행한 위탁수수료로 자본금 잠식을 최소화시키는 것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그간의 방만한 경영과 실현 불가능한 계획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외부 경영진단을 촉구했으나 그마저도 방기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도시공사는 확정된 수익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망도 없습니다. 신뢰도 이렇습니다. 앞으로 거액의 혈세만 집어삼키는 괴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남양주 도시공사 실패를 인정하신다면 예산 낭비와 기만행위에 대하여 임명권자이고 설립자인 이석우 시장께서 실정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공사 해체 절차를 바로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찬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계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양주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호평 화도 수동 지역구 박성찬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4월경 6월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시점에 서강대 유치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이곳 시청뿐만 아니라 각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남양주 곳곳 거리 곳곳에 수백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선거에 이기기 위하여 서강대 유치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유치 확정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왜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인지. 남양주시에서는 서강대가 2015년도에 개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교를 2년 남짓 남겨둔 현 시점까지도 아무런 계획서조차 제출되지 않았고 그 어떠한 서강대 측의 입장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강대 문제로 인해 양정역세권 사업까지 흔들리고 무산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양정역세권 그린벨트 해제 심의를 국토부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토부에서는 서강대 캠퍼스 조성에 대한 구체적 조성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보완 제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보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강대 조성 계획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서강대 문제 때문에 양정역세권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남양주 법원 및 검찰청 유치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법률 및 예산이 통과되어 양정역세권 일대에 남양주 법원과 검찰청이 유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이 서강대 문제로 표류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마저도 유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걱정됩니다. 양정역세권에 거주하는 남양주 시민들은 역세권 사업의 지정으로 인해 3년간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남양주시를 신뢰하였기에 그러한 고통을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강대 문제로 인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전체가 무산이익에 놓인 현 시점에서 그들은 남양주시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강대 문제를 명확히 주민들에게 밝히고 새로운 양정역세권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조만간 시의회에서 남양주시, 서강대학교, 주민 그리고 시의회가 함께하는 공청회를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강대 유치의 진실은 무엇인지, 현재까지 경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문제점들을 바로 찾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3년 전 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 거리 곳곳에 걸려있던 서강대 유치확정이라는 현수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이강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신상 발언에 앞서 동료 의원들이 바로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남양주 지방자치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가고 있고 공직기강은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졌고 남양주 풀뿌리 민주정치는 무너지고 있는 오늘 시장은 무슨 상을 받으러 갔단 말입니까? 이 자리에 참석치 않은 시장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신상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시 부정부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강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600여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벽부터 날아든 남양주시 부정부패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한 이서구 시장의 제2요구에 대해서 본의원과 동료 의원들은 제2요구의 부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제2요구 철회를 요구하면서 14일간의 단식 농성과 43일간의 장기 농성을 하였습니다. 시장의 불통, 독성과 오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의해 파행을 막고 민생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의회 정상화를 통해 시장 측에서 처음 제기했던 문제 제기가 모두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한 부분을 거의 수용하기로 하고 조정특위 조사계획서를 지난 3월 임시회의에서 가결하여 다시 집행부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지난 15일 또다시 이유 같은 이유를 담아 또다시 재욕을 함으로써 남양주시 지방정치를 막장 드라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집행부와 의회가 이성을 잃고 진흙탕 싸움으로 막 가자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예의도 풀뿌리 민주정치에 대한 개념도 상실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시장의 이런 무개념, 오만과 독선의 작태로 급기야하는 고위 공무원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공식 심의 과정에서 막말과 포고원을 일삼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최종 주의 책임이 있는 시장의 공식 사과는 진정성이 거의 없이 시키는 것을 억지로 하는 듯한 형식적인 사과로 분노를 더욱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막 가자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본인과 의회는 더 이상 시장의 막장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고 막 나가는 시장과 집행부를 차분히 이성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 나갈 것입니다. 미비한 지방정치 제도를 악용하는 시장과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것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행정감사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의혹들을 최선을 다해 밝히고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나갈 것입니다. 본인과 의회에서는 단식투쟁과 장기농성, 대화와 협상 모든 노력을 강구했지만 미비한 지방자치 제도로 인해서 막 나가는 시장을 견제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뼈아프게 절감하면서 시민들께 호소드립니다. 남양주 시민 여러분, 오만과 독선, 안하무인이 남양주 행정 과연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무너진 풀뿌리 민주주의 과연 누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지방자치 주권자인 시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남양주 정치 심판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